해가 뜨기 전에 이 시간,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순덕 할머니만은 예외였다. 71세를 맞은 그녀의 몸은 이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전날 밤에 준비해둔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 산으로 향하는 것이 40년 넘게 이어온 그녀의 일과였다. 할머니는 몰랐다. 오늘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박순덕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였다. 어릴 때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살아왔고 20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이 산이 곧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었다. 산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40년 넘게 이 길을 다녔지만 오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은 처음이었다.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할머니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할머니의 직감이 돌아가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나무를 캐지 못하면 이틀 후 장날에 팔 것이 없었고 그러면 일주일치 생활비가 부족해질 터였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나무를 팔아 충당하는 것이 할머니의 현실이었다. 마을 뒤쪽 해발 1000m가 넘는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여럿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길을 잃은 자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달빛도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는 짙은 숲속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더욱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고 산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해야 할 자연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 산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새벽 5시, 해발 400m 지점. 할머니는 평소 다니던 등산로를 벗어나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나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라지와 더덕 같은 겁나가는 나무를 찾으려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외진 곳을 다니는 데 익숙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다녔지만 혼자가 된 후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산까지 들어갔다. 안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조금씩 버텨야 할 텐데 오늘은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이상하네. 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박새나 직박구리, 까치 등 여러 새들의 지저귀미 산을 깨우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만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으스스한 멜로디를 연주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경험이 많았다. 이런 날에는 보통 날씨가 급변하거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다. 할머니 자신도 그런 육감을 크게 믿는 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오늘 나무를 캐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오전 6시, 해발 600m 지점. 1시간 정도 올라온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와 있었다. 안개에 휩싸여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산 위쪽을 향해 올라온 것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고 등산로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발밑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올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어서 발걸음이 쿡쿡 빠지며 걷기가 힘들었다. 할머니는 잠시 큰 바위에 앉아 쉬기로 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구니를 옆에 놓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면서 주변 상황을 차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벌써 계곡이 보일 텐데.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40년 넘게 다닌 이 산이지만 오늘은 완전히 낯선 곳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안개 때문에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무의 종류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고 바위의 모양새도 기억에 없는 것들이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새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평생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요한 산은 처음이었다. 할머니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안개가 걷히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 산을 40년 넘게 다닌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할머니. 애절하고 구슬픈 목소리가 안개 속 어딘가에서 흘러나왔다. 할머니의 손이 보온병을 들고 있는 채로 멈췄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깊은 산 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더욱이 이런 짙은 안개가 낀 새벽 시간에 산에 오를 사람은 자신뿐일 텐데. 누구야? 누가 거기 있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보다는 걱정이 더 컸다. 혹시 자신처럼 길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돕고 사는 것을 신주로 삼아왔다. 비록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면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림과 할머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진 것도 있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바람 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분명히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고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몇 분, 할머니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나물 캐기에 집중하려는 순간이었다. 바위에서 일어나 호미를 들고 근처에서 더덕을 찾고 있을 때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호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그런 것쯤은 견딜 수 있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한 편이었다.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안개 속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메아리마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여전히 명확한 대답은 없었다. 다만 좀 더 왼쪽, 더 깊은 숲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자신도 길을 잃을 수 있고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만약 다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다만 바구니와 호미는 그 자리에 두고 돌아올 때를 대비해 길을 잃지 않도록 나무에 손수건을 묶어두었다. 안개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할머니는 더 짙어지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울창해졌다. 오래된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도 밝아오던 새벽빛마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안내자였다. 한참을 걸어가니 커다란 바위 무더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바위들 사이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바위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때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옷차림으로 보아 젊은 여성인 것 같았고 하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채 어깨를 덮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 왜 우시는겨? 무슨 일이 있었나? 어디 다치신 것은 아니고? 할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혹시 이 여인이 자신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할머니의 마음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다. 여인은 할머니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뒤에서 보던 긴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리며 여인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급격히 빨라지며 가슴을 쿵쿵 내리쳤다. 여인의 얼굴이 없었다. 정확히는 얼굴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눈두로, 코도, 입도 없는 매끄러운 살덩어리만이 목 위에 있을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 같았다. 할머니, 제 얼굴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얼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분명히 그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입이 없는데도 말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네, 얼굴. 어디로 갔을까요? 할머니가 가져가셨나요? 여인이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런데 더욱 기괴한 것은 여인의 발걸음이었다. 하얀 한복 자락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던 것이다. 걷는다기보다는 떠다니며 이동한다는 표현이 맞았다. 그제야 할머니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특히 얼굴 없는 여인의 전설.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그 이야기. 어릴 때는 그저 무서운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줄이야. 아가씨, 나는 당신 얼굴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또렷했다. 70년을 살아온 할머니였다. 무섭기는 했지만 완전히 기가 죽지는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제 얼굴을 가져갔어요. 돌려주세요.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다. 이제 할머니에게서 팔 길이 정도까지 가까워졌다. 그 거리에서 보니 여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하얀 한복은 예전 스타일이었고 곳곳에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그 얼룩들이 무엇인지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얼굴 예쁘네요.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여인의 손이 할머니의 얼굴 쪽으로 천천히 뻗어졌다. 그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는 달리 창백하고 반투명했다. 손가락들이 가늘고 길었으며 차가운 기운이 물씬 풍겨왔다. 할머니는 그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도 이 여인처럼 얼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71세의 다리가 이토록 빠를 수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몰랐다. 아마도 생존에 대한 본능이 평소보다 훨씬 큰 힘을 주었던 것 같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그 여인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할머니, 얼굴 바꿔요. 할머니, 도망가지 마세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앞으로만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오직 그 무서운 존재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30분.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큰 나무에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뒤에서 따라오던 그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주변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가득했고 어느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하지? 완전히 길을 잃었구나. 할머니는 평생 이 산을 다녔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길을 잃은 것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그 기괴한 존재를 만난 후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평소 친숙했던 나무들조차 이제는 마치 괴물같이 보였다. 해는 점점 중천에 올라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가 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짙은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안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산길은 점점 험해졌다. 바위가 많아지고 경사도 가팔라졌다. 71세의 몸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길이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얼굴 없는 여인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했다. 오전 10시경 해발 800m 지점.
1시간 반을 더 오른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나빴었는지 할머니는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운 낙엽과 이끼 때문이었다. 아이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멈추기가 쉽지 않았다.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몸을 핥히며 지나갔다. 다행히 20m 정도 떨어진 곳에 평평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멈출 수 있었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허리와 다리 곳곳이 욱신거렸다. 아이고, 아파. 이게 무슨 일이고. 할머니는 신음을 내며 천천히 일어났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고 손과 팔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 같았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몸이 단련되어 있었던 덕분인지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한 곳에 떨어진 것 같았다. 마치 작은 분지 같은 곳이었는데 사방이 높은 바위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높았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동굴 같은 어두운 구멍이 하나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올라가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곳에서 나갈지 고민했다. 바위벽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몸도 여기저기 아팠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그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바위벽 위에 그 얼굴 없는 여인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섬뜩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앞서 본 것보다 옷이 더 더럽혀져 있었다. 군데군데 붉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고 그 얼룩들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도망가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도망갈 곳도 없잖아요. 여인이 천천히 바위벽에서 내려왔다. 정확히는 내려온다는 표현보다는 떠내려온다는 표현이 맞았다. 발이 바위에 닿는 것 같지도 않았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제발 내 얼굴을 돌려주세요. 아니면 할머니 얼굴이라도. 할머니는 뒤로 물러나다가 동굴 입구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여인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당신 얼굴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나도 당신처럼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여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해요. 여인의 손이 또다시 할머니의 얼굴로 뻗어졌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동굴 안으로 피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 여인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동굴 안. 동굴은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입구에서는 작은 구멍처럼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큰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자연적으로 생긴 석회암 동굴인 것 같았다. 입구 쪽에서는 여전히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나와요. 거기서 숨지 마세요. 얼굴만 주시면 해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인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무언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단은 안전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다. 동굴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언가 오래 전부터 썩고 있는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할머니는 코를 막으며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려 했다. 뭔가 이상하네. 이 냄새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쪽을 살펴봤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 비춰보니 동굴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동굴 바닥에 무언가 하얀 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자 그것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경악했다. 동굴 바닥 곳곳에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크기로 보아 사람의 뼈인 것 같았다. 팔뼈, 다리뼈, 갈비뼈, 그리고 여러 개의 해골들도 보였다.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아주 오래된 것 같았다. 할머니는 추측했다. 아마도 자신처럼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이게 뭔 일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서둘러 동굴 입구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나와요. 함께 가요. 같이 얼굴을 찾아요. 할머니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밖으로 나가자니 그 무서운 여인이 있고 동굴 안에 있자니 이 기괴하고 끔찍한 뼈들이 있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뼈들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사각사각, 드르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다. 마치 큰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뼈들을 끌고 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동굴 입구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고요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이번에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뭔가 이상했다. 매우 쉬고 거친 목소리였고 마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간신히 짜내는 소리 같았다.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도 여기 갇혀 있어요.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이번엔 동굴 안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본 그 뼈들을 생각하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누구세요? 정말로 사람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이곳에서 길을 잃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갇혀 있어요. 얼마나 오래 전부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몇 년, 아니 몇십 년.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몇십 년을 이 동굴에 갇혀 있다면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할머니, 너무 배고파요. 정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로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래 살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할머니, 가까이 와요.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목소리는 더욱 애절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이것은 위험하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동굴 밖에서 그 얼굴 없는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 거기서 나와요. 빨리. 위험해요. 얼굴 없는 여인이 할머니에게 나오라고 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히 아까까지는 자신의 얼굴을 달라고 하며 이협하던 존재가 이제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나오라고 하고 있었다. 저기, 정말 위험해요. 빨리 밖으로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급박함이 느껴졌다. 마치 정말로 할머니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때 동굴 안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매우 큰 것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역겨운 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마치 수백 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썩는 냄새 같았다. 할머니, 이리 와요. 빨리. 같이 나가요. 동굴 안의 목소리도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뭔가 사악하고 음흉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얼굴 없는 여인이 무섭기는 했지만 동굴 안의 존재가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았다.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동굴 밖. 얼굴 없는 여인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다.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정말 빨리 여기서 떠나야 해요. 여인이 말했다. 할머니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아까는 제 얼굴을 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처음에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비록 얼굴은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다. 저는 김미영이에요. 25년 전에 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25년 전에? 할머니는 25년 전을 생각해 봤다. 그때 이 마을에서도 젊은 여대생 몇 명이 산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한창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결국 시신도 찾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럼 당신이 그때 실종된 김미영 씨라는 건가요? 네.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왔다가 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슬픔에 젖어들었다. 친구들과 함께요? 네. 3명이 함께 왔었어요. 저랑 수연이, 그리고 진호 오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동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안에 있어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동굴 안에 있던 그 뼈들이. 네. 저희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동굴을 발견했어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것이 있었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씩 잡아먹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겨우 도망쳤지만 이미 얼굴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얼굴을 빼앗긴다는 게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얼굴을 빼앗아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죠. 그리고 결국은 모두 잡아먹어요. 할머니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굴 안에는 정말로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고, 그 괴물이 오랫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먹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럼 동굴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그것이 저희 친구들의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사람들을 동굴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때 동굴에서 큰 소리가 났다. 뭔가 매우 크고 무거운 것이 움직이며 분노하는 소리였다. 빨리 가야 해요. 그것이 화났어요. 여인이 재촉했다. 하지만 이 계곡 같은 곳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할머니는 사방을 둘러봤지만 오를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바위 틈새에 길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인이 한쪽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보니 바위 사이에 좁은 길이 하나 있었다. 아까는 워낙 당황해서 보지 못했던 길이었다. 폭이 좁고 가팔라 보였지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 상태에서 저런 험한 길을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여인이 앞서서 길을 안내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따라 올라갔다. 몸이 아팠지만 그 무서운 괴물이 있는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다. 바위 틈 사이의 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다. 발을 디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좁았고,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미영이 대속 앞에서 안전한 곳을 알려주었고, 가끔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주기도 했다. 놀랍게도 유령인 그녀의 손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느껴졌다. 20분. 할머니는 가까스로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온몸이 지치고 아팠지만 다시 평지에 올라와 있다는 안도감이 컸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곳에는 안개가 거의 없었다. 마치 그 계곡 주변에서만 유난히 안개가 짙었던 것 같다. 고마워요, 미영 씨.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아까 당신을 무서워하게 했잖아요. 얼굴을 달라고 했던 거. 여인이 말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5년 동안 이 산을 떠돌고 있어요. 그 동굴의 괴물 때문에 제 얼굴을 잃었거든요. 미영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괴물은 사람들의 얼굴을 빼앗아 먹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죠. 때로는 제가 아는 얼굴로 변해서 저를 속이려고 해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 끔찍한 괴물이었다. 저는 얼굴을 잃은 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괴물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지 가끔 혼란스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얼굴을 달라고 했던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25년 만에 이곳에 온 사람을 봐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얼굴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할머니는 이해했다. 25년 동안 이런 상태로 떠돌아다녔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무서운 괴물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 지금은 정신이 돌아온 건가요? 네. 할머니를 그 괴물로부터 구해내면서 조금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를 도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산에서 내려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은 위험하다고 알려주세요.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영이 간절히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괴물에게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괴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을에 내려가서 이곳에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스님이나 법사님 같은 분을 모셔와 주세요. 미영이 간절히 부탁했다. 그런 분들이 그 괴물을 없앨 수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괴물은 악한 기운으로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강한 법력을 가진 분이라면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어요. 약속해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비록 얼굴은 없었지만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럼 이제 가세요.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밤이 되면 그 괴물이 더 활발해져요. 미영이 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마을로 가는 등산로가 나올 거예요. 안개도 없으니까 길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더 고마워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꼭 지킬게요. 그 약속. 할머니는 미영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중간에 뒤돌아봤지만 미영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3시간 후 오후 2시. 할머니는 가까스로 마을에 도착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지쳐서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순덕이 할머니, 어디 가셨다가 이 모양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김춘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할머니를 부축했다. 아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산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상처부터 치료하고 천천히 얘기해요. 춘자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갔다. 곧 소식을 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할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상처를 치료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 후
자신이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얼굴 없는 여인 미영을 만난 것, 무서운 괴물이 있는 동굴을 발견한 것, 그리고 미영이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할머니, 그건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거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달랐다. 아, 그 이야기로군. 25년 전 그 사건 말이지. 마을 이장인 박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장님도 그 일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때 온 마을이 난리였거든. 서울에서 온 대학생 3명이 우리 산에서 실종됐다고 해서. 경찰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했는데 끝내 찾지 못했어. 그 중에 김미영이라는 학생도 있었나요? 맞아. 기억나네. 이쁜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엄청 울면서 찾아달라고 했었지. 이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씩 할머니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럼 할머니가 만난 그 여인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산에는 원래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하나씩 끼어들었다. 맞아. 내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 깊은 산에는 뭔가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해가 지면 산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할머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조금 안심했다.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진지하게는 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미영이가 부탁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스님이나 법사님 같은 분을 모셔와서 그 괴물을 없애달라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모르긴 몰라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 마을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냥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등산객들도 많이 오는데.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야. 그 괴물 때문에 벌써 몇 명이나 희생됐을지 모르거든. 결국 마을에서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명한 법사님을 모셔와서 그 괴물을 퇴치해보는 것이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법력이 높기로 유명한 혜진 법사님을 모셔올 수 있었다. 법사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말했다. 그 산에는 분명히 강한 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며 자란 것 같군요. 그럼 정말로 없앨 수 있나요? 이장이 물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렵겠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악한 것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힘을 잃게 되죠. 마을 분들이 함께 가서 그 괴물에 맞서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법력의 효과가 훨씬 커질 겁니다. 다음 날 법사님은 마을 청년 10명과 함께 그 산으로 향했다. 할머니도 길을 안내하기 위해 함께 갔다.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이영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참고 따라갔다. 산에 오르는 길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안개도 거의 없었다. 마치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았다. 이상하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사님이 말했다. 악한 기운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대응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1시간 반을 올라가서 그 계곡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굴 입구가 커다란 바위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청년 중 하나가 놀라며 물었다. 누가 막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봤다. 미영의 목소리였다. 미영아,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바위 위에 미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완전히 달랐다. 얼굴이 있었던 것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하얀 한복도 깨끗해져 있었다. 미영아, 얼굴이 어떻게? 네, 드디어 되찾았어요. 제 얼굴을. 미영이 환하게 웃었다. 2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법사님이 물었다. 그 괴물이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사님을 모셔오겠다고 약속하신 순간부터 그것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고립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지만 사람들이 연대하고 맞설 때는 힘을 잃게 되죠.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가다니.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25년 동안 이곳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영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픈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이곳에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미영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수연이와 진호 오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다들 할머니께 고맙다고 하네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를 하며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바람만이 마마 나무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한 달 후. 그 일 이후로 그 산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등산객들도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실종 사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계곡 근처는 가지 않았다. 그곳에는 작은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었다. 미영과 수연, 진우, 그리고 그 괴물의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제단이었다. 제단에는 간단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기립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영아, 수연이, 진우야, 모두 편히 쉬거라.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죽은 자들도 때로는 산 자들의 도움과 기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후로도 경상북도의 그 산골 마을에는 평화가 계속되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과 마을 사람들의 연대 덕분에 오랫동안 이 산을 괴롭혔던 악한 존재가 사라졌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도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산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그들은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선한 일을 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미영과 다른 희생자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매년 봄이 오면 그 계곡 근처에는 진달래꽃이 유난히 아름답게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이영이와 친구들이 보내는 안부 인사라고 믿었다. 그들이 이제는 평안한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함께 힘을 모으라고. 무엇보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왜냐하면 진정한 무서움은 귀신이나 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그리고 연대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정한 힘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함께 맞서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의 어느 마을에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한다.